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에서는 외환거래란 무엇인지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기본적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기본적 분석이 필요한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할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본적 분석이라 해도 모든 경제적 상황을 따져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주식 거래를 위한 분석을 할 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외환 거래에서는 거시적인 면을 많이 고려합니다. 국제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 베네수엘라 통화를 매수하라고 권한다면 여러분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화를 과감히 매수하시겠습니까? 도박하는 심정이 아니라면 볼리바르화를 매수해서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노리지는 않겠죠. 왜 그럴까요? 베네수엘라 경제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살펴봐야 할 점은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나 경제 지역의 경제 사정일 것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지난 봄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수백만 건으로 폭증하자 달러는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믿을 건 금과 달러밖에 없다는 투자 심리에 달러 가치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만약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폭증했다면 원화의 가치는 폭락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정과는 달리 가치가 오른 것이고요. 기초경제 체력을 살펴봤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나라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지표도 챙겨봐야겠습니다. GDP 성장률이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올라가고, 상승하는 실업률은 그 나라가 사용하는 통화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보다는 투자 심리에 따라 끼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해당 국가 통화 가치가 줄어들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는 뜻이기에 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외환 거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경제 지표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주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차트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기준금리가 발표되는 순간엔 차트가 요동칩니다. 외환 거래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외환 거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쟁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수준은 제로 금리에 가깝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도 있지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경제는 금융위기 때보다도 침체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조금씩 올리던 기준금리를 다시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외환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보단 많이 떨어진 실정입니다. 각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외환 트레이더와 애널리스트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불안정, 전쟁, 테러 역시 외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요소는 외환 거래뿐 아니라 주식 거래 등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환 거래에 영향을 주는 미국 쪽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과 유럽 쪽 경제 지표 가운데 영향력이 큰 지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G2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 경제, 특히 금융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외환 거래는 미국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각국의 기준금리는
해당 동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달러뿐 아니라 많은 통화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1년에 8번 발표되고 외환시장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경제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외환 거래를 할 때 해당 동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는 해당 동화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미 동부 표준 시각으로 오후 2시 15분에 발표됩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새벽 4시 15분, 미국에서 서머타임을 실시할 때는 새벽 3시 15분이 되겠네요. 최근 들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제로 금리에 가깝게 내렸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초토화하자 중앙은행들은 다시 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으로 내리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2020년 들어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가 회복되기 전까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마이너스로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준금리가 발표될 때 차트가 잠시 요동치긴 해도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위원회 위원들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회의록도 공개합니다. 조금 전 열린 회의 내용을 곧바로 알려주진 않고 전회 열린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투자자들은 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한 미 연방은행 총재들의 생각과 앞으로 경제 전망을 엿볼 수 있고 앞으로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 활동에 많이 참고할 수 있어서 회의록 공개도 외환시장에 영향력이 큰 이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의록은 기준금리 발표와 같은 시각에 공개됩니다. 기준금리 관련 경제지표는 통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 가운데는 기준금리 발표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표가 있는데 월 초에 공개되는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 변화입니다. 취업자 수가 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지표는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되는데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지난달 결과를 미국 노동부 산하노동통계국에서 공개합니다. 매우 폭발력이 큰 경제지표라서 국내 외환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을 불꽃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지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결과가 지난번보다 좋아졌거나 나빠졌느냐를 보고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번 결과보다 양호하거나 악화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좋거나 나쁘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비단 비농업 고용 변화뿐 아니라 다른 경제지표 발표 시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실업률은 비농업 고용 변화가 발표될 때 함께 공개됩니다. 영향력이 큰 지표인데 비농업 고용 변화와 함께 발표돼서 미국에서 발표될 때는 영향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언론에서는 고용 변화보다 실업률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일주일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합니다. 그동안 영향력이 큰 지표는 아니었는데 2020년 봄에는 여느 경제지표 못지않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사회 봉쇄와 그에 따른 실업자 급증 때문이지요. 그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아야 수십만 건 수준이었는데 2020년 봄에는 수백만 건 수준으로 폭등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에 대해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서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어찌 될 것인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국내 총생산 GDP는 1, 4, 7, 10월 마지막 주에 발표됩니다. 이것 역시 결과치 자체보다도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생겼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GDP가 FX 마진을 비롯한 외환 거래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요즘은 다른 지표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EU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GDP 결과치 역시 유럽 통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실업률의 경우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그쪽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고 경기 활력이 미국만 못하다는 점이 만성화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선 유럽연합에서만 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지역은 주로 독일에서 발표되는 지표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통화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차트 흐름을 주도하는 느낌입니다. 독일에서 발표되는 ZEW 투자자 신뢰지수도 10여 년 전에는 영향력 있는 지표였는데 최근에는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매월 하순 독일 IFO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 역시 최근 들어 영향력이 줄어든 경제지표입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변화에 버금갈 정도로 폭발력 있는 지표였는데 요즘은 찻잔속 태풍처럼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매월 4주차 세계 표준시로 오전 9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5시나 6시에 발표됩니다.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반응하는 것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총생산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10여 년 전부터는 비농업 분야 고용 변화에 크게 반응하고 지난 봄에는 미국의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국내 총생산 결과치 역시 다시 영향력을 조금씩 내는 식으로 말이죠. 기준금리는 외환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이지만 이미 답이 알려진 문제처럼 과거와 같이 시장 흐름을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발표되는 지표는 독일에서 나오는 것들이 차트에 영향을 줬는데 지난해부터는 프랑스에서 발표되는 지표도 유럽 관련 통화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PMI 구매관리자 지수 속보치입니다. 주로 독일 쪽 경제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통화상들은 지난해부터 프랑스 지표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PMI는 그동안 미국이든 유럽이든 통화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고한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에서는 PMI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만큼 존재감이 크지 않았죠. 생산 분야와 서비스 분야 PMI 속보치는 유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농업 고용 변화, 기준 금리처럼 위협적이진 않지만 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외환 거래 시 필요한 기본적 분석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른바 차티스트들은 기본적 분석에 대해 냉소적이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무작정 기본적 분석을 무시할 순 없지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하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과 보조지표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책에 있는 기술적 분석을 참고하거나 도서관에 있는 각종 기술적 분석 관련 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FX 마진이란 무엇인가 강의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다음에는 손절매를 비롯한 위험 관리, 더 나아가 자본 관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